와우. 달순의 라이브. 수원. 이번 시즌 어떨까요? 수원요. 제일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다. 네. 이게 스쿼드를 보면은 앞에 이제 3명 있잖아요. 베스트 11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한 건데 앞에 괜찮아요. 네네네. 앞만 보면 괜찮아요. 뒤에도 뭐 이렇게 군데군데 타가티야 뭐 괜찮은. 타가티는 되게 웃긴 게 골을 되게 잘 넣을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잘 넣어.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 네. 네. 그 뭐 근데 또 이제 조금씩 밑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고만고만해요. 예. 특히 뭐 중원에 있는 안토니 셰 괜찮은 선수들이지만은 뭔가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줄 거란 기대감 또 안 보여주고 오른쪽에 있는 뭐 명준재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하반기에 인천으로 임대 가서 괜찮게 했지만은 일부 리그에서 확 뛰는 경쟁력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3백도 나쁜 조합은 아니에요. 저기에 이제 뭐 이제 22세 때문에 제가 이풍현 선수 넣고 했지만 뭐 양상민 선수 자리 헨리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종성도 나올 수가 있고. 숭실대 출신이죠 이풍현. 네. 그 이풍현 선수도 이제 22세 때문에 지금 제가 저기다 넣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하위권에 밀리지는 않겠고 중위권도 조금 비교 우위 정도인데 상위권 팀한테는 또 격차 확 벌어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앞에 지금 30분 넘게 얘기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는 체감되는 그 느낌인 거죠. 양상민 빼고 헨리 넣으세요라고 얘기하시네요. 뭐 그것도 맞는 건데 이제 수원의 기본적인 지금 시스템상 3백 중에서 누군가가 빌드업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또 공격 가담에서의 중거리 슈팅 이런 것 때문에 양상민 선수는 굉장히 좀 높은 사실은 헨리 선수는 이제 이풍현 선수 자리에 헨리 선수나 이종성 선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백은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조성진도 있고 뭐 한 7, 8명이 있는데 거듭 얘기했지만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조합으로 가든지 네, 수원은 한마디로 그냥 고만고만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야. 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쭉 썰을 풀었지만 사실 수원, 서울 이러면 그냥 국가대표가 한 절반은 사실은 전현직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팀들이지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제 홍철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냐면 수원이나 서울의 이렇게 라인업을 우리 이렇게 이제 가끔 보여줘. 축구 이렇게 평소에 많이 안 보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 선수 알아요, 이 선수 알아요, 이 선수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여주면 수원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은 거 같아. 뭐 염기훈이야 뭐 너무 유명하지만 홍철도 유명하고. 근데 옛날 수원. 네. 그나마 뭐 이제 타가트 남은 거, 김민우 재계약한 거, 홍철도 안 가고 남은 거. 예, 이런 거 뭐 거기서 굳이 위안을 찾는다면 이제 거기서 위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타가트의 잔류, 홍철의 잔류, 김민우의 잔류는 새로운 영입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염기훈 선수는 여전히 이제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클래스가 굉장히 돋보이죠. 혼자 먹여살릴 때도 많았으니까. 뭐 작년에도 중요할 때 FA컵에서 굉장히 염기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지만은 이제 본인도 인정을 해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한 경기 치렀을 때 회복 속도가 나이 들면 이제 점씩 극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김민우의 포지션 이동이나 한석희 뭐 그리고 최근에 연습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뭐 괜찮게 해준 임상엽이 부활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기대를 걸면서 그 조합을 또 맞춰가야 돼서 저는 공격은 뭐 괜찮을 거라고 봐요. 타가트가 이적하지 않는 한. 예, 뭐 일각에서는 타가트 겨울에 나갈 거다. 아니 겨울 안 나가니까 타가트 여름에 보내겠지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름 이적 시장이 많이 그리고 타가트 선수가 나갈 수 있는 시장들도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위축이 돼 있을 테니까 타가트 선수가 올 시즌까지도 계속 수원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뭐 링가드 친구님이 한혜건은 어떠나요라고 해주시는데 한희건 선수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원이고 김건희 또 뭐 다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김건희 선수 있고 고승범도 뭐 안토니스 최성근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들 고만고만이라고 다들 이제 그런 우리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감독이 뭐 선발 라인업 짤 때 이 선수는 머릿속에 이미 있어. 얘를 제일 먼저 써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과거 수원에는 정말 그런 선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면은
지금의 수원은 이제 그런 선수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죠. 예, 한희권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네요. 한희권 선수는 이제 결정력 문제 때문에들 많이 지적하시겠죠. 처음에 이제 그 경찰청 네. 예, 마치고 수원에 바로 합류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야 한희권 대박이다. 이런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오다니 뭐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캤네 이런 얘기했을 건데 말 많이 나왔지 그때. 지금 한 2년 지나니까는 지금 이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하시는데 근데 한희권 선수는 수염 기르고 이상해졌다는데? 그거는 옛날에 저거랑 비슷한 거죠. 대한 머리 기르지 말라고 했던 거랑. 오케이. 네, 서울 팬들이 대한은 머리가 짧아야 골을 잘 넣는다고. 그건 뭐 다. 처음에 크랙인 줄 알았다. 근데 여기 뭐 한희건 선수는 이제 수원에서 또 없는 유형의 그런 드리블, 직선적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선수를 벗겨나고 타이밍으로 벗겨나가고 나가는 그 드리블러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또 감독 입장에서 갖고 있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수원의 강점은 뭡니까? 강점. 수원의 강점요. 네. 왜 콧방귀를 켜? 어떤 의미로든 왜 이래? 네, 어떤 의미인데 뭐 한두 선수 나가는 거가 크게 대세에 지장은 주지 않아요. 예. 특별히 뭐 이렇게 누가 나가도 이렇게 크게 뭐. 예, 그렇죠. 이제 약간 좀 다운사이징을 한 거죠. 팀이 더블 스쿼드인데 다운사이징 더블 스쿼드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노동건이 매년 매년 크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키퍼가 잘한다는 팀은 대체적으로 잘 못하는 팀이에요. 메뉴만 엉망일 때 대야 최고다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지금 계속 이제 지적해 주시는 분 한 분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골키퍼 너무 많아요. 수원 지금 6명이에요. 예. 아까 6명? 봤더니 뭐 김다솔, 노동건 왜 골키퍼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 겁니까? 아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 이제 새로 영입한 선수 올해 뭐 이익이 그리고 안찬기 요 두 선수는 이제 유망주기 때문에 또 유스 출신 혹은 뭐 유망주라서 올린 경험이 있는데 뭔가 이제 기존 선수가 잘 정리가 안 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팀에 보냈어야 됐는데. 그래 6명 너무 과하네. 네, 그게 잘 안 됐고 보통 이제 4명 정도가 딱이고 뭐 3명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좀 많아요. 네, 정리를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죠. 네. K리그 팀들이 대충 1군의 스쿼드를 한 몇 명 정도나 보여야죠?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이 40명 넘게 갔는데 최근에는 한 뭐 30 챔피언스리그 안 나간 팀들은 32명에서 뭐 한 34명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은 한 38명? 그 정도라고 한다면 11포지션을 나눴을 때 기본적으로 한 3배수 정도를 갖고 있는 거네. 1선발, 2선발, 3선발 정도. 그렇죠. 근데 6명이면 6선발까지 예를 들어서 골키퍼 한 3-4명이 대부분인데 좀 뭐 의문이긴 하죠. 아마 여름 이적 시장 때나 이럴 때 임대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고의 강점은 누가 빠져도 이렇게 특별히 티가 안 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약점. 약점요. 약점. 그 이임생 감독이 결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초반에 뭐 노빠꾸 축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가 무서워 뒤로 빠져. 라인업을 굉장히 앞으로 올려가 앞에서 이제 전진 압박을 하면서 이제 싸우는 축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4경기만 깔끔하게 포기하셨잖아요. 올해는 4경기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중원이나 3백에서의 어떤 양스토퍼의 공격 가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역습 상황에서 중요한 그런 이임생 감독의 축구에서는 중요한 구상일 텐데 거기 맞추기에는 역시 속도가 떨어지지 않나. 예. 그래서 작년에 FA컵 때 재미를 봤던 것도 이제 고승범 선수는 이제 그런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에서 정말 2차전에서 빛이 났던 거고 좀 이제 정적인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고 그런 속도감이나 활력을 넣어줄 선수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서 만들어낼지는 주먹까지 쥐고 있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얘기죠. 트리콜러님 올해 마지막입니다가 무슨 뜻이에요? 올해까지만 감독 임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난 또 이번 시즌까지만 응원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런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좀 더 활력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선수가 많이 없어요. 저기 피파에서는 저기 가성비 갑인 홍철이 있는데 홍철은 실제에서는 어떨까요? 홍철요? 피파에서는 뭐 거의 가성비 갑이거든요. 속도 때문에 굉장히 하고 있고
저는 뭐 홍철 좋은 선수라 생각해요. 이제 좀 철도 들었고. 아 옛날 철이 안 들었었다. 철이 안 에이전트랑 똑같네. 예, 철이 좀 들면서 에이전트 철이 안 들어가죠 얘가. 어쨌든 팀에 뭐 염기훈 선수나 김민우 선수나 최성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정말 좀 착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주는 경우 홍철이 좀 짓궂게 하면서 팀의 또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여전히 국가대표의 부름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예, 뭐 홍철이 저는 조금 더 책임감, 욕심 요거를 발휘를 해주면은 예, 그런 역할을 왼쪽에서 더 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원에 결국은 이 더 경쟁이 붙어야 되고 내부에서? 예, 뭐 한 수원이 지금 보면 97 이하의 어린 나이 대 선수들이 작년에 여러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한석희, 송진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김건희도 지금 빠르게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줘서 일단 팀의 공격에서의 큰 역할을 해줄 거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선수들이 좀 나가가지고 기회가 나올 때 해서 어떻게 좀 밀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예. 염기훈 선수 대단히 제가 좋아하고 하는 선수지만은 이 선수가 붙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나이도 이제 있는데 팬들도 이제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이 선수들도 계속 경쟁하면서 젊은 선수들하고 했을 때 치고 나가야. 사실 이거는 이제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축구계에서 주승진 코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고. 주승진 코치는 기본적으로 수원 구단이 갖고 있는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수원이 이제 유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시스템을 안착시킬 때 초반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한 3, 4년 정도. 그래가지고 쓴 거에 비해 가지고 결과물도 안 나오고 선수들도 뭐 선수 스카우트도 좀 잘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주승진 감독이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면서 팀 유스 시스템 잘 만들었죠. 그거에 대한 구단의 신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뭐 글쎄요 이제 수원의 역대 감독들의 면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밖에서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죠. 뭐 주승진 감독이 수원 감독 좀 아니지 않아라고 하지만은 수원 내부에서의 평가는 또 좋기 때문에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좋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유스 출신들이 굉장히 좀 주승진 감독한테 많이 기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것도 있을 거야 아마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그 경쟁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도 저도 의미로 물어보시는데 알 것 같은데 그게 뭐 선수가 경쟁하듯이 지도자도 경쟁하면 되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쪽도 똑같이 경쟁합니다. 이게 뭐 항상 말이 있죠. 뭔가 이름값이 좀 있거나 선수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 지도자가 감독이 아닌 위치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력 강화 실장이나 뭐 수석 코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러면은 항상 당연히 밖에서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쟤 밀어내고 하려는 거 아니야? 그림이에요. 작년에 성남도 그랬고 이전에 강원도 그랬고 근데 또 구단 입장에서는 너무 아무 뒤도 생각 없이 패를 또 갖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독은 계약 기간이 있고 또 성적이 안 나올 때 떠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구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임생 감독은 주승진 코치를 수석 코치로 한 단계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임생 감독이 받아들인 선택이고 주승진 코치가 팀 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정을 한 부분일 거거든요. 네. 일단은 올 시즌 이임생 감독하고 주승진 코치 또 새롭게 합류한 김두영 코치 이런 사람들이 잘 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가야죠. 여러분들 혹시 이임생 감독님에 대해 그냥 뭐 평상시의 성격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을 이렇게 봐서는 진짜 사람 한없이 좋은 사람, 좋은 분. 근데 이게 제가 확실히 경기장에서 또 나타나는 게 또 작년 말에 이제 수원 구단에서 연말이 됐어요. 이제 기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줬어요. 작은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평소에 이제 그런 거 보내주거든요. 한 해 이제 그 담당 기자가 구단에 통해서 썼던 기사를 묶어서 이제 책으로 보내준다거나 스크랩 해가지고 아니면은 외장 배터리 이런 거 작은 선물에 이제 수원 구단 엠블럼 받고 기자 이름 받고 해주는데 작년 말에는 거기에 뭔가 하나 더 붙어서 왔어요. 이임생 감독이 직접 써준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거를 보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붙일 거잖아요. 이임생 감독이 직접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걸 보고 이분은 그냥 한없이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아니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감독은 축구 잘하면 돼요. 아니,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생각나서 얘기해드린 거고요. 당연히 저 감독이면 저 감독 전술 잘 짜면 되고 선수면 플레이 잘하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임생 감독님 뭐 예전에 이제 협회에 있을 때 혹은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차범근 감독 밑에 코치로 트레이너였죠. 그때 트레이너로 시작할 때 처음 봤는데 이분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피할 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작년에도 시즌 중에 본인이 FA컵 맞아 4강 1차전 지고 나서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진심이라 생각을 하고 올해도 어쨌든 본인이 승부를 거는데 그거 안에서 뭔가 결과물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뭐 이분은 먼저 본인이 손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는 수원의 키는 결국 지금 이 선발 라인업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그거를 이제 구단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본인들도 강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그 오영규 선수랑 인터뷰했는데 오영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유스 출신들이 구단에 감사함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와서 프로로서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이제 유스 출신들이 모임을 갖고 맞으면서 그런 좀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 각오가 결과물로 올해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수원은 저는 한 작년보다는 한 2-3계단 정도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없으면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 이번 시즌 예상 순위 지난번도 했으니까 저는 6위하고 7위 사이라고 봐요. 6, 7위?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얘기 드린 그게 된다고 하면 파이널 A까지는 아니네.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6위 안으로 들어갈 거고. 파이널 A까지도 갈 수 있고. 부산 승격팀. 노래만 승격을 했습니다. 부산 딸 일단 전적인 총평. 부산요. 생각보다 탄탄해요. 좋은데? 네. 이렇게 선발하는 보면은 괜찮아요. 수원보다 난데? 여기 제가 지금 22세를 안 넣네. 그래. 그럼 뭐 감안하고 할게요. 감안하고. 근데 이 팀의 문제는 그거예요. 22세를 넣잖아요. 그거 훅 떨어져요. 진짜? 네. 지금 수원 팬들도 우리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가 유스가 결과물이 빨리 나온 거죠. 그게 뭐 차이일 수도 있어요. 부산은 동준이가 개성고 아닌가? 네, 이동준, 김진규, 진규도 이런 선수들. 그게 2부 리그로 한번 떨어지면서 이제 그 젊은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이 선수들이 그에 부응을 하면서 치고 나왔고 지금 뭐 22세 선수를 넣는다면 아마 김병호 선수 자리 이쪽에 그 작년에 준프로 계약 맺고 올해 프로 계약 맺은 건혁규라고 그 조그만데 빠빠빠박 뛰는 친구? 19세 이하 대표팀 덩치 조금 있어요. 그런가? 중앙 미드필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윙어 뭐 최전방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그 선수도 개성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고가 굉장히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박진섭 감독하고 또 그 부산에 굉장히 오래 이제 육성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현 이제 감독님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정엽 선수가 항상 스승이라고 얘기드리던 그런 분들이 이제 잘 하면서 개성고등학교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좋은 선수를 배출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프로에 잘 안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수원의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수원 팬들이 자존심 좀 상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멤버가 일단 기존에 뭐 이동준 뭐 지난 시즌 K리그 2의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호물로야 뭐 테크니션으로 워낙 유명하고 김진규, 박종우 요 기본 라인에 뭐 김문환도 기본 라인이었지만 비치 싱코라고 하는 또 K리그 2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물론 약간 좀 성격이 그렇죠. 상대 팀의 폭탄이 될지 우리 팀의 폭탄이 될지 모르지만 막 욱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정엽 선수는 부상이에요. 이정엽 선수가 그 스포츠 탈장이 있어서 헤르니아라고 그러나? 스포츠 헤르니아죠. 그 탈장 수술을 했는데 독일의 그 이용 선수도 그쪽에 문제 있어서 수년 전에 가서 이제 수술 받았던 그분한테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한 번 더 지금 또 수술하고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이제 한 5월 정도 복귀였는데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네요. 근데 왜 이렇게 축구 선수들은 탈장이 많이 생기지? 많이 뛰다 보니까 이게 막이 빠져나오고 막. 여러분 탈장이라는 게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빈치싱코 있고 그
3월 초에 이제 태국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공격수 예. 헤이즈 맞나? 예, 저는 이제 가수랑 이름이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 선수 이제 데리고 왔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공격은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이정엽 선수의 상반기 이 공백을 상반기 아예 일단 저는 아마 상반기에는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탈장이라는 상반기 좀 게 어렵대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할 때 이제 돌아오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그 탈장이 유럽에서도 많이 걸려요. 선수들이 많이 걸린다는 편이 이상하다. 그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더라고. 예. 뭐 또 달리 생각하면은 부산은 그렇다면 여름 이후에 이정엽이라는 사실상 영입한 거와 다름없는 뭔가 영입 기분이 들 수 있는 그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산의 포인트는 결국 수비 같아요. 수비. 예, 우리 강민수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 그렇죠. 강민수 선수가 이제 그 중심에 있고 조덕재 감독이 2차례 승격을 읽어냈죠. 수원 FC 그리고 이번에 부산 했는데 수원 FC 시즌에 1년 만에 다시 도로 빠꾸였잖아요. 맞아. 예. 그때 왜냐면은 그때 뭐 사실은 미디어가 잘못했죠. 뽐뿌를 엄청 넣었어요. 막공이라고. 예, 막 공격한다. 예, 수원 FC한테 공격 축구하라고 계속 뽐뿌 넣으니까는 조덕재 감독도 성향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안 풀려서 막 어린 놈의 새끼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 경험이 조덕재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승격을 하고 학습 효과.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학습 효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 라인을 보면은 김문환 선수 빼고는 다 새로운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저기 도스톤백은 나 모르겠는데. 도스톤백은 그 아시안 게임 때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서 저 선수는 그때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름이 도스톤백이야 근데? 네.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인데 보스톤백도 아니고 도스톤백. 도스톤백. 예, 이 선수인데 그래서 K리그 팀들 그때 좀 달라붙었는데 이 선수가 J2를 선택했어요. 일본 왜? 모르겠어요. 일본이 좀 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 팀에 갔는데 일본 좀 잘 안 풀려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조덕재 감독이 그걸 잊지 않고 딱 데려와가지고 했고. 잘했네. 윤석영 올해도 또 한 번 더 이제 임대를 가시화로부터 해가지고 데려왔고 골키퍼도 이제 김호준 선수. 부산도 골키퍼가 한 두세 명의 선수가 비슷한 레벨에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제 김호준 선수가 오면서 경험치나 기량 면에서 이제 확실한 우위의 선수가 와서 좀 일부 리그 구색에 확실히 맞춰졌고 지난 시즌 K리그 2 할 때 조덕재 감독 현장에서 만나면 골키퍼를 거의 뭐 매 경기에 로테이션을 제가 맨날 골키퍼 실수하고 막 캐치하다가 뭐 구상민, 뭐 김정호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렸었는데 아마 올해는 김호준 선수가 확실한 일본 골키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강민수 선수는 경험치라는 부분에서 강민수 나이 이제 꽤 되지 않았나? 강민수 선수가 85인가 86인가 그래요. 나이 어른 꽤 되네 이제. 그리고 K리그도 뭐 30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고 이제 그런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김동우 선수 벽희훈님께서 얘기하시 김동우 선수도 부산이 이제 영입을 했죠. 김동우 선수는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뒤에 박호영도 있고 장신의 박호영도 있고 뭐 정호정 이런 선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은 좀 경쟁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병호는 지난 시즌 뛰는 거 보면 약간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는 약간 난 타입 같아. 그러니까 김병호는 좀 터지면 터지는데 막히면 되게 답답할 수도 있는 약간 중간이 없고 좀 거의 선수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사연도 그랬고 이렇게 가는 선수인데 이렇게 이동준도 빠르고 저돌적이지만 김병호는 더 좀 파워풀하고 투박하지만 밀고 들어가서 어쨌든 그 혼전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팀에 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먹히면 그런 선수라서 있는 거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그 권용현도 있고요. 부산은 이게 개그맨 아니야. 지금 이게 세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담님께서 얘기해 이규성 선수도 지난 시즌 상주 돌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준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만약에 김진규, 박종우 위치에서 결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상대 스타일을 바꿔서 조금은 수비 밸런스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규성 선수를 중용할 수 있고요. 부산 선수층 좋아요. 내가 몇 개 물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김준규가 약간 밑으로 내려서 그려진 것 같은데. 네. 저 위치입니까? 아니면 좀 더 올라갑니까? 저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다고 봐요. 아. 네, 조금 더 올라가서 한다고 보고. 근데 좀 김진규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22세가 이제 끝나서 23세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2세 선수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좀 김진규 선수한테 먼저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또 김진규 선수 저는 그 대지를 열어주는 그런 패스나 공격적으로 침투해서 이제 좋지, 해주는 좋지. 네, 2대1 플레이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홈플러 선수 부상당하면 그 위치에 김진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김준규한테 내가 예전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비력이 좀 안 좋다고 고민이라고. 네. 약간 좀 위에 올려 쓰는 게 그걸 공격을 이제 본인이 잘하니까. 기동력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풀어와서는 커버를 하고 있고 저 선수도 작년에 저는 부산의 미드필더에서 호물로 쪽 특히 쪽에 많이 주목받았지만은 저는 김준규가 공격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석영은 뭐 이렇게 지금 폼 자체는 나쁘진 않나? 작년에 강원에서는 레프트백이랑 센터백을 오가 사실상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센터백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렇죠. 변형 센터백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근데 그거는 나는 저 감독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병수 감독 스타일 자체가 윙어들을 맨시티처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3백을 이제 심광훈, 윤석영을 이제 세우고 해서 가운데는 뭐 한 명 사실상 한 명 둬가지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윤석영 선수가 그런 역할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 역할에 갖고 윤석영 선수는 크로스질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딱히 지난 시즌 강원, 지지난 시즌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부산에서는 주전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출장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화는 뭐 워낙 그 공격할 때 저 김문화는 보면 공격 가담을 할 때 이 오버랩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김문화는 안으로 접고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동준 호물로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날카로워. 그러니까 김문환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때 호물러 이동준 네. 이렇게 조합 플레이. 오케이. 비치신코는 아까 폭탄이라고 했는데 어떤 폭탄이 될까? 내부적인 폭탄, 외부에 대한 폭탄. 뭐 이 선수 작년에 성격 잠깐만 작년에 8경기 결정했거든요. 8경기 중에 8경기가 전부 다 징계, 퇴장. 뭐 너무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호물로가 근데 좀 정신교육을 맡고 있다고 해요. 아 진짜? 네, 호물로가 정신교육을 맡고 있고. 호물러는 일부에 통할까? 저는 미국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는데. 네. 왼발. 어우. 호물로가 이제 속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왼발에서 나오는 그게 너무 좀 가공할 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킥도 좋고 1부 리그에서도 뭐 큰 문제 없이 통할 거라고 보고 워낙 부산이 또 이동준이나 뭐 이런 김진규 이런 선수들 양풀백도 그렇고 공격 가담이 좋기 때문에 호물로 선수한테 공간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덕재 감독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전술을 짜고 있고. 네. 마이게 부산이다. 딱 부산감 써 있죠. 마이게 부산이다. 자, 부산의 이번 시즌 강점. 이번 시즌 강점요. 허리. 저는 허리는 부산이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저는 한 파이널 A 수준의 허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격을 했는데. 네. 저기에 받쳐주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중원에서의 탄탄함을 갖고 좀 조덕재 감독이 과거 수원 FC 시절에 겪었던 기복 넘치는 경기, 기복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기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부산의 올해 확실한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수원과 평가가 다르다. 아니 그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안토니스, 최성근, 뭐 고승범 뭐 이렇게 욱해. 그렇다고 그냥. 하고 이렇게 느껴 보시는 게 조금 느껴보셔라. 직접 뭘 또 허리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올 시즌 부산의 위크 포인트. 좀 아까 수원하고는 반대인데요. 이 몇몇 선수 빠지면은 조금 큽니다. 약간 일진에서 좀 떨어지면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특히 저는 호물로 박종우. 그래 크다. 네. 박종우 종우 말고는 수미로 뛸 만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이규성 선수 정도 있는데 좀 무게감이. 근데 박종우 선수가 또 박종우 선수는 뭐 워낙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는 프리킥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네. 오른발 프리킥, 왼발 프리킥이네 딱. 한 명씩. 농하기까지만 이미 얘기했지만은 빈치신코하고 그 헤이스 음. 부산이 외국인 뽑기운은 참 없는 팀이고 특히 스트라이커 쪽은 저는 뭐 뽑기 운이 아니라 드리는 비용만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의 공격수 쌍의 비지떡이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항상 부산은 그랬던 팀이니까 뭐 부산이 아이콘스 아이파크 이렇게 넘어오면서 공격 쪽에 괜찮게 해준 선수가 옛날에 소말리아 뭐 그 정도 말고 없었는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부산 대우 시절에는 마니치 하리 기억나? 샤샤. 네. 야 하리도 지금 콜롬비아 친구였나? 그렇죠. 볼 진짜 막 경기하다가 사포 뜨고 네. 마니치는 막 바람의 아들이라 엄청 빠르고 그랬었는데 진짜 생각난다. 와. 근데 뭐 이제 빈치신코하고 뽀뽀도 있었어요. 뽀뽀. 네. 헤이스 이 둘이서 어느 정도 해줄 거냐? 뭐 저는 둘이 합쳐서 한 18골? 누구 둘이? 빈치신코하고 헤이스. 아 그렇게? 어우 네. 그럼 많지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종 예상 성적 이번 시즌 부산요. 부산에 자 승격한 9위? 뭐야 아까 잠깐 수호는 야 막 진한 수 막 하면서 수호는 안 돼요 6, 7위 와 부산 최고입니다 9위? 이게 그렇다고 아니 빌드업하고 예. 결정력하고 다르잖아. 아니 뭐 빌드업은 맨시티 하다가 갑자기 결정력은 이상해.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아 그래? 근데 뭐 부산이 부산요 2018년 저 경남처럼 준우승 할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거. 그래요. 저도 예측에 있어서는 네,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강원 우리 병수벌. 근데 딱 멤버를 보면 괜찮아 보여 난. 저는 외국인 선수 빼고 붙으면요 한 탑3 아닌가? 외국인 선수 없이 다른 팀이지. 붙으면 외국인 선수 빼고 맞짱 뜨자. 근데 이제 강원의 문제는 그거죠. 진짜 외국인 이 팀 선수가 국경팀인가요? 진짜 외국인 선수가 없다는 게 강원의 문제. 나카자토라고 이제 일본 풀백의 그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김병수 감독의 도박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어떻게 기결될지 궁금해요. 그게 도박인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과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쨌든 김병수 감독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강원의 외국인 그 영입은 이제 작년에 10월부터 좀 빠르게 움직였고 러시아 리그 쪽 선수 1명 그리고 크로아티아 리그 쪽 선수 1명을 이제 김병수 감독이 낙점을 했는데 러시아 리그 선수는 안 온다고 했나? 그러니까 전혀 시도를 안 한 건 아니구나. 시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김병수 감독 그 선수들이 왔어도 괜찮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은 좀 낮게 받고 평가를 낮게 뭐 성에 차지 않았구나. 그렇죠. 나 김병수 감독답다. 그쵸. 자기 스타일 아니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에 김승대 임대 카드가 나오면서 김병수 감독이 선택을 한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임대해가지고 내가 본인은 김승대 활용법에 대해서 영남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내가 데리고 오면은 무조건 잘 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김승대 선수는 어쨌든 뭐 전북하고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해도 강원도 굉장히 연봉 쪽인 좀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김승대 좀 쓰려면 김승대 데려오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 하나 포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리치 얘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리치 같은 경우도 그냥 골을 그래도 곧잘 넣었던 선수인데 자기 스타일 아니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팀들이 많은 팬들도 그렇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196인가 7이잖아요. 포스트 플레이를 잘할 거다라고 하는데 포스트 플레이 되게 못해요. 제리치는. 헤딩은 박스 안에서만 좀 준수하게 좀 괜찮게 하는 편이고 박스 밖에서 헤딩은 거의 막 해야 되고 그걸 못해요. 이 선수는 이렇게 등을 진 플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약하고 박스 안에서 정확하게 골대를 바라보고 하는 플레이가 위력적인 선수인데 그거는 이제 김병수 감독의 축구에서는 그렇지. 약점이 많죠. 그렇지. 선택을 축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이고 저는 경남이 작년 하반기에 결국은 제리치 카드에 배팅을 했잖아요. 잔류를 위해서. 실패한 이유가 제리치를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김종부 감독도
젤치를 데려와서 말컹처럼 뭐 밖에서 지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데려왔더니 공중볼을 못 따요 잘. 예,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세우는 전봇대 플레이를 시키다 보니까는 지금 김정무 감독을 약간 디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무 감독님의 판단 미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여기 그러면 어때요? 지금 딱 전체적인 일단 그냥 외국인 선수 빼고 국내 선수들로만 맞짱 뜨면 거의 뭐 탑3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요. 작년에 강원 잘했던 선수도 있잖아요. 김지현, 조재환, 그러네. 이현식. 없네? 없어요. 김병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 했어? 이 선수들 잘했다. 작년에 잘해줬고 잘 성장하고 있지만은 올해 이 선수들 주전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선수들이 다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있고 뒤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내부 그쵸? 경쟁이 계속 이뤄지는 거네. 공무열 정석화 김승대 좀 안 좋으면은 조재환 김지현 써도 지난 시즌 뭐 조재환 좋았으니까 김지현 임팩트가. 작년에 일부 리그 상위권 팀들 상대로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들어올 거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거 올라운드 저 멀티플레이어도 오범석 있지. 센터백 김호규 있죠. 뭐 신세계. 신세계는 뭐 저 주전급은 아니고. 신세계 선수도 이제 뭐 멀티 백업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뭐 나카자토도 지금 그러네. 빠져 있고. 그러네. 예. 저 강지훈은 예전에 공격수 출신의 강지훈이지? 그쵸. 그 뭐 환상적인 20세 이하 대표팀에 환상적인 골을 넣어서. 강지훈. 네. 여기는 그리고 한국영의 쓰임새가 되게 독특하지 않나? 그렇죠. 한국영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거의 김병수 감독이 기존- 한국영 빼지를 않고 그냥 계속 전술적으로 그쵸.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기존 거거든요. 지도자들이 한국영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를 김병수 감독이 걷어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헌신적이고 태클을 잘하고 맞아. 활동량과 수비로 다 정말 그게 한국영 그러면 그것만 생각했지. 경기 끝나고 보면은 유니폼이 막 지저분해지고 이런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강원에서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표현 기점 패스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고 패스 지난 시즌에 1위였고 예. 그리고 이 선수를 수비적으로 쓰지 않고 또 좀 더 앞에를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전술적인 보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국영 선수도 늘 얘기해요. 본인이 이제 강원에서 김병수 감독을 만나면서 축구 선수로서 또 한 번 껍질 깨고 나왔고 근데 그 훈련 때도 가장 많이 혼나는 선수도 한국영 선수. 그래. 사실은 그래서 강원은 뭐 선수 개개인의 평가도 해야 되지만 김병수 감독에 대한 축구가 아주 핵심이거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원 팬들도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죠. 두 가지 생각. 네, 병수볼 킹이다, 킹수볼이다라고 하면서도 김병수 감독이 없으면 그러면 강원은 뭘 해야 돼? 약간 이런 너무 예, 계란을 양날의- 한 바구니에 담아놔서 빨리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너무 의지되어 있다. 김병수 감독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축구가 됐는데 저는 뭐 그거는 강원 FC 정도 사이즈의 시도민 구단이라고 하면은 크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 좀 안고 가야 되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김병수 감독의 축구를 통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많은 돈을 써서 하려고 했던 그런 브랜드 가치나 구단의 이미지를 작년에 오히려 김병수 감독이 만들어 줬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인상적이죠. 일단 강원은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 선수 없는 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김병수 감독의 도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어느 지도자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외국인 공격수가 해줄 거라는. 그건 아까 진짜, 전에 뭐 부산의 빈치싱코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 이 선수에 대한 드림 말 안 들어도 그 마지막에 피니시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외국인 쓰는 거야. 외국인 그쵸. 공격수를. 그 능력의 차이를 김병수 감독은 지금 김승대 뭐 김승대는 오케이 고무열에게 김병수 감독이 올해 뭐라고 했냐면 득점왕을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진짜?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김병수 감독과 이제 강원 코칭 스태프 외에는 다 반응이 그럴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득점왕? 네. 근데 왠지 김병수 감독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가 있어 분명 있을 거야. 물론 뭐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황선홍 감독이 예전에 고무열 선수의 그런 평가를 한 적 있어요. 무열이는 그것만 고치면 진짜 대단한 공격수가 될 수 있다. 그게 뭐야?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진짜? 황선홍 감독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공격수가 가져야 될 욕심이나 이기심, 적극성 그게
진짜 한 발 차인데 그게 득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했던 선수가 이근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근호가 굉장히 투박하고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매끄럽진 않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상대보다 발을 한 발 더 들이밀어서 몸을 넣어서 골을 만들던 선수인데 고무열 선수는 이제 그게 없다고 한 게 저는 황선홍 감독의 그것은 그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때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수비 쪽으로 보면 예전에 존 테리라고 하는 친구가 상대가 막 발 차려고 할 때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 그건 이제 걸레 수비 막 이렇게 쓸어낸다고 막 그렇죠, 했는데 공격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네. 그렇죠. 그런 이제 대범함을 고무열이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기 그거는 고무열을 거쳐간 지도자들은 다 칭찬했어요. 고무열의 기본기 속도 그거에 대해서는 몸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은 모든 지도자들이 쉽게 택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용병이라고 표현하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거를 놓고 고무열을 지금 택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이 고무열이다. 그래서 지금 고무열 선수는 그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요. 감독님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왠지 그 라인들이잖아. 또 포항 라인들이잖아. 네. 고무열은 영남대가 아닌데도 막 마치 이미지가 그러니까 포항 라인들 약간 뭐 있을 것 같긴 해. 터지느냐 안 터지냐에 그렇지. 결과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일단 강원의 전체적으로 강점 이번 시즌. 강원의 전체적인 강점 일단 김병수 축구 지난 시즌에 병수보를 새로 영입된 선수들마저도 병수보를 상당수 이해하는 선수들이 왔다. 그러니까는 틀 자체는 완성도 병수보의 자체는 완성도? 지난 시즌 수준 이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락 기대된다 강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기대가 되네 진짜. 근데 이게 어떤 축구를 할지도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랬는데 사실은 성적이라는 게 한 끗 차로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무섭지 뭐 스포츠에 우리가 성적이 안 나면은 분명히 이 기대 심리가 돌변할 거거든요. 그렇지. 김병수 뭐 한 거야? 외국인 선수도 안 뽑고. 김병수 감독도 그걸 알아요. 기대치가 크면은 하여튼 김병수 감독이 말이 보면은 되게 가슴을 때리는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대가 커지면은 모든 성과가 시시해진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처음 들으면은 뭔 소리야 이러는데 한번 이거를 곱씹어 생각을 하면은 와.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 그 김병수 감독이 이제 그 크루이프의 철학 그렇죠. 계열 그 쪽에 있잖아. 축구에 가장 가깝죠. 본인이 얘기하는 축구가. 그거 크루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강원 팬들을 제외한 나머지 팬들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오케이. 뭐 이거 지금 뭐 말은 병수볼 지금 뭐 거의 종교 수준인데 얼마나 그치. 성장되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김병수 감독이 이제 그런 것 보이지 않는 기대들과도 기대나 혹은 시기 질투 이런 것과도 싸워야 되는 거죠. 뭐 또 강원 얘기하면 또 바로 역전 드라마 얘기하는데 포항하고 뭐 그거야 이제 뭐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는데 그런 게 시즌 내내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지느냐. 그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계훈련 때 2월에 이제 강원이 거제에서 전주훈련 했는데 그때 붙어본 팀들이 강원 별거 없던데 못하던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병수볼 뽀록 맞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살살살살 돌았는데 야 이게 어떤 건지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3월에 연습 경기에서 지금 강원이 거의 지금 뭐 다 잡고 있어? 패턴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 지금 뭐 이영재 뿌리고 김승대도 골 넣고 막. 그거? 네. 이제 궁금한데 여기? 네. 그래서 저는 김병수 감독이 그것까지도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필연적인 거칠 수밖에 없는 성장통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2월에 들리는 얘기하고 지금 3월에 들리는 얘기가 너무 이 팀이 극적으로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궁금하죠. 저도 이렇게 궁금해. 약점요. 약점 고무열이 이제 뭐 고무열이 얼마가 터지느냐 안 터지면 저는 고무열이 막힌다는 표현보다는 스스로가 그걸 해내지를 못하면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거 김병수 감독은 득점왕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한 고무열 선수한테 15골 정도 10골에 15골 그 사이는 바라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때려놓는 건데
자 그러면 강원의 이번 시즌 예상 성적. 펌프질 많이 났어요 지금. 펌프질 많이 했으니까 아까 펌프질 부산 엄청 한 다음에 9위 3위와 4위 사이라고 봅니다. 3, 4위? 네, 3, 4위. 오, 3 강원 여러분들 3, 4위 본대입니다. 3, 4위. 야 이거 높은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네. 지금 한 1위부터 막 4위까지 얘기하시네. 강원이 작년에 약간 3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기세였는데 그때 부상자들이 대거 좀 발생하면서 맞아. 예, 동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승점 뒷심이 좀 떨어졌지. 많이 못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될 것 같고 뭐 강지훈 선수 지금 뭐 상주 상무 1차 합격해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는 크게 올 시즌 중에는 전력 이탈한 선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난 시즌 정말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재미난 거 많이 보여줬던 대구. 대구도 변화가 살짝 있어가지고 일단 골키퍼 같은 포지션 조현우 그쵸. 빠지고 그래가지고 조현우 떠난 게 제일 크죠. 딱 보더라도 조현우 어딨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곱상한 이름의 최영은이라는 젊은 골키퍼가 지금 선발 라인업 한 자리를 잠깐만 최영은이 이렇게 외모가 곱상한 게 아니라 이름이 곱상하다? 이름만 곱상해요. 뭐야 진짜. 뭐 그런 얘기 난 좀. 키도 크고 팔도 길고 그냥 남자예요. 최영은 선수는 남자 스타일이고 대구 일단 선발 라인업 자체를 보면은 지난 시즌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일단 에드가 세징야 김대원 추바사, 정승원, 한승민, 김우석, 홍정우, 정태욱, 최영은 전부 지난 시즌에 있던 선수들이고 그러네. 지금 22세 이하의 경쟁력이 있는 황태현 네, U20 월드컵 주장이었던 황태현 선수 이번에 K리그 1으로 왔네. 오면서 이제 그 자리에만 변화가 있죠. 이제 일단 조현우 선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왜냐면은 뭐 최영은 있고 이준희도 있고 지금 또 포항에서 이제 새로 데려고 온 골키퍼 선수도 있고, 그게 뭐 보강을 좀 하긴 했는데 조현우는 워낙 뒤에서 보여주는 있고. 존재감, 포스, 슈퍼 세이브가 대단하니까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게 대구 그리고 이병근 감독 대행의 숙제고. 그러니까 안드레 감독이 나갔네. 이거 왜 어떻게 봐야 되지? 그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이제 나름 대구가 지난 겨울에 가장 뭐 시끄러웠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 계약한다고 이제 중국 쿤밍 전지훈련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한다 할 거야. 네, 우리 뭐 조광래 대표이사님 이거 한다 할 끼다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떠나서 나는 사우디로 갑니다. 본인이 인스타에다가 뻑 남겨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뗐다 붙었다 했어요. 관계가. 네, 대구가 정확하게는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2년 전. 그때 대구 꼴찌였거든요. 13라운드까지 1승인가 했어요. 그때 무슨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년 반 사이에 대구의 평가와는 전혀 안 어울리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니 왜 꼴찌팀에서 골키퍼를 월드컵에 뽑아가는 거야? 그게 조현우였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조현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는 지금 이 선수가 굉장히 보여주는 폼 굉장히 있습니다. 팀은 뭐 어려웠지만 뭐 대야다 진짜. K리그판 대야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반기에 대구.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안드레 감독이 첫 번째 경질 위기였었죠. 근데 이제 여름 이후로 에드가가 오고 츠바사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팀이 굉장히 좀 그 김대원, 정승원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팀이 반전돼서 그해 FA컵 우승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드레 감독 체제가 또 이어졌는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안드레 감독도 몇 가지 실책을 한 부분도 있었었고 경기 중에 전술 전략 중요한 경기에서의 전술 전략에서의 경기 그 대표적인 경기가 그 막판에 3위 경쟁하고 3위 싸움 서울, 강원, 대구가 이제 3위 싸움 모아서 할 때 한참 치고 그때 이제 서울이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 영입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강원도 부상 때문에 힘 좀 떨어지고 했을 때 대구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대팍에서 전북이랑 붙었었거든요. 전북이 그때 조금 뭐 이제 퇴장자도 발생하고 이래가 그때 경고 누적 있어가지고 그때 대구가 잡으면 이제 힘받아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데 안드레 감독이 그때 에드가를 선발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반에 투입했는데
안 좋았구나. 이미 결과적으로. 전반에 승부가 다 기울어졌었고 그 에드가 투입 효과도 그 경기가 좀 포인트가 없었고, 됐다. 그때 그 경기 때문에 약간 조광래 대표이사 또 팀의 어떤 전력 강화 팀에서 안드레 감독에 대해서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우리 조광래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그러니까 그 경기가 승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승부처에서 감독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또 결정적으로 물론 마지막 경기 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왔지만 그러니까 대구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다시 획득하는 것에 굉장히 지난 시즌 하반기에 살을 걸었는데 오케이. 안드레 감독이 그걸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또 리그에서 상위 스플릿 파이널 A에 갔기 때문에 안드레 감독과 작별할 명분은 또 없다라는 그런 또 평가들이 내 외부에 혼재했었어요. 그게 계속 있었구나. 예.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단에서 내건 합의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피지컬 코치 베네딕토라는 피지컬 코치가 있었는데 베네딕토하고는 작별을 해라. 그런 게 있었어. 예. 그러니까 코치진에 대해서 그쵸. 일정한 요구를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안드레 감독은 그거는 내 입장에서 오른팔을 지금 자르라는 얘기죠. 나한테는 베네딕토 코치야 있어야 내 앞에서 된다. 팔 자른다는 얘기는 좀 너무 이렇게 매기려고 이렇게 대놓고 의도한 거 아니야? 의도도 안 했는데 지금 먼저 이제 자진납세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갈등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 재계약까지 가지 못하고 때마침 안드레 감독에게 이제 좋은 선택지가 하나가 왔죠. 중동에서 오면서 안드레 감독이 이제 그걸 선택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으로 끝났죠. 그러네. 매끄럽진 않았네. 매끄럽지 않았죠. 혹은 준비되어 있는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뭐 대구도 우리가 그렇게 뭐 협의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떠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드레 감독도 인스타로 먼저 자기가 이제 선수를 치면서 대구도 대구 나름대로 좀 기분 상했고 조광래 대표이사도 마음 상했고 서로가 마상을 입은 거죠. 그럼 병근 형이 어떻게 잘할 수 있나? 뭐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이병근 감독 대행 올해는 올 시즌 아마 감독 대행 타이틀로 뭐 한 성적이 굉장히 좋다면 감독 승격시키겠지만은 감독 대행 타이틀을 가게 될 텐데 뭐 저희가 그거 봤잖아요. 2018년 그때 서정훈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앞두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이병근 감독 대행이 맡아서 한 3주인가 한 달 가량 갔었는데 그때 뭐 잘한 경기도 있고 못한 경기도 있었어요. 이병근 감독 대행 짧게 몇 경기 주고 그걸 평가하긴 그렇지. 네, 잘한 경기 너무 극적으로 잘했고 그 이틀 만에 준비한 전북하고의 8강 1차전을 뭐 승리를 하면서 이제 결국 4강까지 가게 됐는데 그 뒤에 또 성과는 또 잘 나오진 않았었고 이병근 감독 대행은 이제 그게 시즌 중에 자기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혼선도 많았고 좀 준비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 2월에 제가 이때 가서 했던 인터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또 저희가 알잖아요. 대구에는 기술 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을 뭐 K리그 보는 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영향력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나쁘게 말하면 또 간섭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상황 아니야 상황? 뭐 상황이라고 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K리그 상황들 얼마나 많아요. 하긴. 상황이 뭐 그분 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병근 감독 입장에서도 감독 땡 입장에 이걸 본인에게 온 큰 기회고. 그렇지. 네. 그쪽 입장에선 잡아야지.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오케이 사람으로 보면 선수로 보면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징야 정도면은 뭐 어디 떠나지 않을까. 뭐 에드가도 에드가지만 어떻게 그냥 잡았네. 계약이라는 구속구가 있는 거죠. 세징야도. 어쨌든 본인도 작년에 이제 3년 재계약을 해서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근데 뭐 만약에 그래도 이정도 많이 준다 그러면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대팍이 성공을 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구 FC 구단이나 조광래 사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개장 첫 해에 저렇게 대성공을 거둔 대팍이 한 시즌 만에 힘이 쭉 빠진다? 관중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대구는. 저거 그냥 반짝이었어. 저 했네. 뭐 이렇게. 대구가 무슨 축구 도시야, 야구 도시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게 대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고 저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에 애타게 매달린 것도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기대 심리. 시즌 초반에 챔피언스리그 저희 또 챔피언스리그 나갔습니다라고 하면은 작년 그 분위기가 어쨌든 상반기에 물론 이렇게 코로나19 변수가 터질지는 몰랐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팍은 좀 더 장기적으로 뭔가 팬들이 좀 안짝하는 약간 성지와 같은 느낌으로. 왜냐하면 K리그에 예전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 평균 관중 4만이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쑥 빠지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징야를 지켰다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 조현우 하나는 보낼 수 있지만 세징야까지 다 못 보낸다. 하긴 뭐 조윤호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 좀 세징야도 어쨌든 작년 시즌을 기점으로 이제 전국구가 됐고. 그렇지. 세징야도 좀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조현우.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둘 다는 못 보내겠다.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분명히 오퍼도 있었지만은 대구가 세징야만큼은 지켜야 돼. 왜 조현우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대구가 원한다고. 그게 경기력적으로도 세징야는 지켰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상징성이나 흥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세징야는 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조현우는 FA니까 간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는 선수니까는. 그러니까는 세징야 쪽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고. 세징야도 저는 이 선수 프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있었겠죠. 어떤 마음이든 뭐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대구에 남기로 한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코멘트하지 않고. 그렇지. 나는 대구에 그러니까 뭐 저 선수는 확실히 이제 프로구나. 그리고 본인이 대구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아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승원이는 우리 저기 채널에 한번 좀 인터뷰 섭외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꼴TV 승원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 승원아 한번 와라. 저기 좀 와봐. 승원이는 이제 한번 제가 엄청나더라고요 기세가. 40만을 넘었던데. 진짜. 기본적인 컨셉, 전술 이런 거 대구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대구도 플러스 요인 뭐 조현우가 빠지면 생긴 마이너스도 있지만은 일단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은 어떻게 쓰나? 대안을 쓴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에드가 대안 투톱으로 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좀 전술적 변화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에드가 대한 투톱을 선발로 가동하는 거는 대구를 상대로 상대팀이 강한 수비로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파쇄할 거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해법으로. 대구가 지난 시즌에 그냥 생각해보면 대구 엄청 공격적이었고 축구 재밌었지 화끈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파이널 A그룹에서 득점력이 가장 약했던 팀입니다. 정확한 문제는 찬스 대비 득점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대원이도 볼은 잘 차는데 결정력이 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꼭 대원이가 저는 그래도 김대원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 때문에 대안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뭐 나이 한 살 더 먹었지만 이제 8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0인데 와 40이야? 하지만 이 선수한테 만약에 박스 안에서 프리로 찬스를 준다?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대안이 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 진짜 결정력 자체는 진짜 한참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각도 안 가리고 때려 넣는 건 진짜 너무 저는 좋았지. 대구가 대안을 영입한 게 괜찮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에드가라는 확실한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쓰는 거잖아요. 뭐 그게 쪼커건 아니면 뭐 나중에 투톱 전술 변화건 이게 뭐 만약에 에드가가 빠졌는데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대안을 데려왔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건 좀 심각한 도박이긴 한데 에드가가 있는 상황에서 대안 실제로 에드가 대안 요 조합이 동계훈련 동안 득점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둘이 진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둘이 잘 맞는다고 하고 또 에드가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대안이랑 빨리 친해졌더라고요. 에드가 영어를 잘해? 에드가 영어를 잘해요. 에드가가 태국에서 해외에서 좀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영어를 괜찮게 해요. 원래 저희 브라질 친구들이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친해졌고 그래서 대안을 선발 로테이션 어떤 경기는 선발로 쓰고 어떤 경기는 조커로 쓴다 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고 특히 또 이병근 감독 대행이 대안이랑 수원 시절에 또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 좀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또 고리가 있구나. 그런 고리가 있으니까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치바샤가 좀 부상 때문에도 그렇고 좀 사실상 하반기를 날렸죠. 근데 뭐 몸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완전히 돌아왔고 저 2월달에 남해 전지훈련 갔을 때는 훈련을 풀로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홍정훈도 그랬었고요. 대구도 작년 하반기에 좀 힘이 떨어졌던 게 부상. 츠바사, 홍정훈이 모두 이제 십자인대 부상으로 두 선수가 나가면서 그때부터 연결고리, 이 수비와 허리에서의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두 선수가 돌아왔으니까는 힘이 될 거고 일단은 대구는 챔피언스리그에 안 나간다는 것. 아, 그 힘이, 사실 예. 지난 시즌 챔스 때문에 힘들었거든. 네. 스쿼드에 비해서 막 챔스까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도 하나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최영은 골키퍼도 작년만 보면은 뭐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거에 부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선수가 2018년에 그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 게임 차출돼 가지고 빠졌을 때 10경기인가 11경기를 이 선수가 소화를 했어요. 그 공백 기간 동안. 그때 대구가 8승인가 7승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름값이나 이 선수를 잘 모르는 팬들이 볼 때는 불안하다. 조현우가 나가고 최영은이라고 누구야? 이거? 이 격차는 크지만은 구단이 볼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좁은 차이라고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네요. 지금 머그 FC님도 나름 잘 버텨줬습니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잘해줬죠 유창현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자 그러면 일단 대구 이번 시즌 강점. 대구 이번 시즌 강점 조직력. 저는 뼈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네. 있으니까 황태현 정도 말고는. 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강원 얘기, 병수보를 얘기했는데 병수보를 가장 잘 공략했던 팀 중 하나 대구였었어요. 조직력 굉장히 좋고 일단 속공 딱 수비하다가 빡 수비 밸런스 낮게 하고 있다가 와다다다 튀어나가는 그 어떤 공격의 날카로움 그거 꾸준히 유지가 될 거고요. 뭐 세징야, 에드가 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대안이 저는 10골 조금 이상 해준다고 하면은 대구는 지난 시즌보다 조금 한두 단계 높은 순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약점. 대구의 약점. 뭐 결국은 최영은이 얼마나 해주냐의 문제죠. 네. 최영은 선수가 사실 골키퍼가 한번 바뀌면 그 어떤 조현우 선수처럼 그 확실하게 막아주는 그 슈퍼 세이브 같은 걸로 팀의 사기를 확 끌어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안정감 있게 꾸준히 가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데 물론 대구 3백도 나름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는 안 주겠지만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최영은의 실수로 날린 경기들이 있거든요. 2경기가 있어요. 그 실패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거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골키퍼들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골키퍼는 잘 안 바꾸거든. 한번 주전이 되면.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적 때문에 이제 바뀐 거니까. 자 그러면 대구의 이번 시즌 예상 순위 5위? 4위? 4, 5위. 예. 오. 그럼 그래도 좀 높은 편 아닌가? 저는 강원, 대구, 서울 대동소이한 전력으로 그 세 팀이 3, 4위를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붙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정도 안 됩니다. 대구 한 4위부터 5위 정도 그리고 그 정도에서 싸움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했습니다.